책은 혹시 재미없어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책 제목이 생각하는 인문학입니다. 생각은 철학이니까 철학과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한 책입니다. 어때요? 구독자님들은 이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었나요? 만약 설득이 되었다면 읽어야 할 책이 태산처럼 많아진 것이고, 설득이 안 됐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왜 철학과 인문학이 중요한지는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을 쓴 작가 정말 대단하죠. 인간은 생각을 도구로 살아가는데요. 생각의 재료가 바로 교육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 길러지는 거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서양 정신의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이 생각이 17세기에 들어와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대한 명제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싱크 위크를 정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를 했고요. 잡스는 싱크 디프런트를 제창하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당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어느 쪽이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본인의 생각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크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피지배계급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인문학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배계급이 되고 인문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피지배계급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다 이유와 결과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큰 부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은 어떤 이유로 천재가 됐을까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데가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보수들은 어떤 이유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까요? 또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IQ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30%를 가져가고 세계의 돈줄을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콘 기업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에어비앤비 등등 세계 10대 기업이 모두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은 생각하는 인문학, 철학하는 인문학입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인문학이고, 인문학을 통달했을 때 물리가 트이고 모든 분야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강력하게 교육제도를 바꾸고 자기 공부를 하자고 외칩니다. 답답할 게 없는 지배계급들은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답답한 피지배계급인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지배계급은 그때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책머리에 있는 무서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같은 해 9월 8일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9월 12일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치를 깨닫는 자로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 생각하게 기능을 끄게 만든 게 우미나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학을 금지시킨 이유가 생각하는 국민은 총칼을 든 국민보다 무섭기 때문이고요. 군사 정부는 아예 철학을 말살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철학하는 국민은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철학하면 굶어 죽는다 또는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인문학 관련 과도 대폭 줄이는 거꾸로 가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1945년 9월 9일 주한미군 존 하지라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개양된 일장기를 내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던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들이죠. 이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존 하지는 자신을 마중 나온 한국 민족 지도청 인사 500인가 명단을 거절했고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을 반대했습니다. 이때가 냉전의 시작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덕분에 미국의 하청업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독립투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형사들이 경찰 고위 간부가 되고 독립투사들을 감옥에 보냈던 판검사들이 법원의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이로써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이로써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조선교육위원회 얘기도 역시 친일이었겠죠. 친일이라는 감정적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쉽게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조선교육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식 교육을 이식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미국식 교육이란 인문학 위주의 사립교육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베 노부유키가 이식한 식민교육의 미국식 버전을 우리 교육에 이식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조선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서 인문학 위주의 고급 교육을 받게 해서 이를 통해서 대대로 지배계층으로 편입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부자와 빈자계급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요? 당연히 없죠. 친일파들이 지배계층이었는데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과 대화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교육받은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총칼보다 대포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20년 동안 받은 교육 프로그램은 최악이었고 그 프로그램을 걷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두뇌에 깔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경제 소작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IBM,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등 컴퓨터 산업 관련 이익의 80%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쉽게 빨리 벌어들이는 부자는 월스트리트에 있답니다. 그들은 금융 전문가이고 수학이나 과학으로 무장하고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고전 인문학 독서로 단련된 철학적인 두뇌로 투자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키코 사태 기억나시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1000여 개나 되고요. 총 피해액은 1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IMF를 촉발시킨 월스트리트의 퀸트들과 맞서 싸울 인문학적인 두뇌가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이게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금융공학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재산을 합법적으로 틀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키코 사태가 올지 IMF가 올지 여전히 식민지 교육, 우민화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태로우니까 자기 공부로 무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경제는 세상을 잘 다스려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경세재민의 줄임말입니다. 돈에 무관심하고 경제를 모르는 비현실적인 인문학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꿰뚫고 경제를 살리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인문학을 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주류 인문학은 공부하고 암기하는 지배계급의 비위를 맞추는 경제를 전시하는 비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문학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류의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유배당하고 처형당하기까지 했죠. 그 대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인문학입니다. 개인의 삶도 뭔가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인문학으로 자기 개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종자독서 26권 중에 요약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2독, 3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